60세 이상이라면 오늘 제가 드리는 말씀은 반드시 마음에 담으셔야 합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아침은 입맛도 없고 대충 빵 한 조각에 커피 한 잔이면 충분하지 않나요? 그런데 사실은 정반대입니다. 65세 이후의 아침 한 끼는 단순한 식사가 아닙니다. 바로 근육을 살리고 혈관을 지키고 기억을 붙잡아주는 하루의 분수령입니다. 아침을 어떻게 시작하느냐에 따라 10년 뒤의 몸 상태가 완전히 달라진다는 사실 알고 계셨습니까? 의학 연구에서도 놀라운 결과가 나왔습니다. 같은 양의 단백질을 먹더라도 아침에 섭취했을 때 저녁에 먹는 것보다 근육 합성이 더 활발히 일어납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밤새 휴식한 몸은 아침에 단백질을 흡수하고 활용할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변을 보면 어떻습니까? 아침에 달콤한 빵이나 시리얼, 혹은 그냥 커피 한 잔으로 하루를 시작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것은 마치 목마른 땅에 물 대신 모래를 뿌리는 것과 같습니다. 여기서 흥미로운 사실 하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본의 한 장수 마을에서는 80세, 90세 어르신들도 여전히 논밭에서 일하고 걷고 움직입니다. 비밀은 아침 식사에 있습니다. 그들은 아침마다 단백질이 풍부한 생선, 두부, 달걀을 꾸준히 챙겨 먹습니다. 반대로 서구권 도시에서는 아침을 건너뛰는 습관이 흔한데 그 결과 근육 감소증이 더 빨리 찾아온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같은 나이, 다른 선택, 다른 미래가 만들어지는 것이죠. 물론 학계에서도 논쟁은 있습니다. 과연 아침 식사가 꼭 필요한가? 간헐적 단식이 노인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는가라는 질문들이 있습니다. 일부 연구는 공복 시간이 길면 대사 건강에 이롭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65세 이상에서는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젊은 사람은 공복에도 근육을 지킬 여유가 있지만 노인의 근육은 한번 줄어들면 회복이 훨씬 어렵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더 중요한 것은 단식이 아니라 살아남을 근육을 지키는 것 아닐까요? 여러분은 혹시 이런 경험이 있으신가요? 아침을 거르고 점심때가 되면 몸이 무겁고 기운이 빠져서 의자에 오래 앉아있게 되는 날 말입니다. 그때 이미 몸속에서는 근육이 분해되고 있습니다. 단백질이 공급되지 않으니 몸은 스스로를 태워 에너지를 얻는 것입니다. 소리 없이 조용히 근육이 사라집니다. 오늘 영상 끝까지 보시면 근육을 살려주는 아침 식사의 5가지 음식과 반드시 피해야 할 3가지 습관을 알게 되실 겁니다. 지금 시청자 여러분은 어느 도시에 계신가요?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도시 이름이 이 대화에 생명을 불어넣습니다.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내용을 놓치시면 10년 후 근육의 알사사이 사라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끝까지 들으신다면 오늘 아침 한 끼부터 몸을 살리는 변화를 시작하실 수 있습니다. 아침 식사가 단순한 끼니가 아니라 근육을 살리고 혈관을 깨끗하게 하고 기억을 지켜주는 가장 강력한 약이라는 사실. 지금부터 제가 그 비밀을 풀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아침에 단백질을 챙겨 드시는 습관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십니까? 사람의 몸은 마치 하루를 준비하는 기계와 같습니다. 밤새 아무것도 먹지 않고 잠든 몸은 아침에 깨어날 때 연료를 가장 필요로 합니다. 이때 단백질을 공급하면 근육 합성 효율이 극대화됩니다. 의학적으로도 아침 단백질은 노인의 근육을 지키는 황금 시간대라고 불립니다. 대표적인 연구가 있습니다. 미국 텍사스 대학의 영양학 연구팀은 동일한 단백질 양을 아침, 점심, 저녁에 나누어 먹은 그룹과 저녁에만 집중적으로 먹은 그룹을 비교했습니다.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같은 양임에도 불구하고 아침부터 고르게 단백질을 섭취한 그룹이 근육량과 근력이 훨씬 더 잘 유지되었습니다. 즉, 단백질은 언제 먹느냐가 중요합니다.
언제든 먹으면 된다는 생각은 잘못된 믿음입니다. 여기서 흥미로운 사실을 하나 말씀드리죠. 아침에 단백질을 먹지 않은 분들은 오전 내내 혈당이 불안정하게 출렁이는 경향을 보입니다. 그러다 점심에 폭식하거나 단 음식을 찾게 되죠. 반면 아침에 달걀 한 개, 두부 한 조각, 견과류 한 줌이라도 챙긴 분들은 점심까지 비교적 안정된 에너지를 유지합니다. 이 차이가 하루의 리듬을 바꾸고 결국 근육 건강에도 영향을 줍니다. 그렇다면 학계에서의 논쟁은 어떨까요? 일부 학자는 단백질 하루 총량이 더 중요하다고 주장합니다. 즉, 아침이든 저녁이든 합계만 맞추면 된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65세 이후의 노인에게는 이 주장이 그대로 적용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노인의 몸은 단백질 합성 능력이 떨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같은 양을 먹어도 흡수율이 낮으니 나누어 먹어야 하고 특히 아침에 우선적으로 챙겨야 근육이 덜 사라집니다. 그렇지 않으면 밤사이 줄어든 근육을 회복할 기회를 놓쳐버리게 됩니다. 혹시 여러분도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아침에 아무것도 먹지 않고 오전에 움직이면 다리에 힘이 빠져 계단 오르기가 버겁다거나 손에 힘이 잘 안 들어간다거나 그 순간 우리 몸은 근육을 태워 에너지를 끌어다 쓰고 있는 것입니다. 마치 오래된 나무가 제 뿌리를 갉아먹듯 우리 몸도 자신을 소모하고 있는 것이죠. 반대로 아침에 단백질을 챙기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첫째, 밤새 분해된 근육을 빠르게 회복시킵니다. 둘째, 혈당을 안정시켜 오전의 기운을 든든하게 유지합니다. 셋째, 하루 전체 식사 리듬을 건강하게 잡아줍니다. 실제로 일본 오키나와 지역의 장수 노인들은 아침에 단백질이 풍부한 생선국이나 두부 요리를 즐겨 먹습니다. 그 결과 같은 80세라도 몸을 고추 쓰고 걸음걸이가 안정적입니다. 반대로 아침을 대충 넘긴 사람은 같은 나이라도 허리가 굽고 걷는 속도가 더딥니다. 작은 차이가 쌓여 10년 뒤에는 큰 격차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께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오늘 아침 단백질을 얼마나 드셨습니까? 만약 그냥 빵과 커피였다면 지금부터라도 바꾸셔야 합니다. 달걀, 두부, 그릭 요거트 혹은 견과류 한 줌이라도 충분합니다. 몸은 즉시 반응합니다. 단백질은 약이 아니라 우리 몸의 건축 자재입니다. 아침마다 조금씩 쌓아 올린다면 70세에도 80세에도 든든한 몸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결론은 명확합니다. 아침 단백질은 근육을 살리는 황금 열쇠입니다. 아침을 대충 넘기느냐, 단백질을 챙기느냐에 따라 여러분의 몸은 무너질 수도 다시 살아날 수도 있습니다. 내일 아침 식탁 위에 무엇을 올리실지 지금부터 선택해 보시길 바랍니다. 아침 식탁 위에서 가장 흔하지만 동시에 가장 강력한 단백질 원천이 무엇일까요? 바로 달걀입니다. 어떤 분들은 콜레스테롤 때문에 달걀을 꺼려 하시지만 의학계의 시각은 많이 달라졌습니다. 오늘은 달걀의 숨은 힘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달걀은 그야말로 완전 식품이라고 불립니다. 단백질의 질을 평가할 때 쓰는 기준이 아미노산 스코어인데 달걀은 이 점수에서 100점을 받습니다. 그만큼 필수 아미노산이 골고루 들어있다는 뜻입니다. 우리 몸은 단백질을 조립할 때 벽돌처럼 아미노산을 하나하나 써서 근육을 만듭니다. 그런데 어떤 음식은 벽돌이 부족해 완벽한 집을 못 짓습니다. 반면 달걀은 필요한 벽돌을 다 갖춘 셈이죠. 여기서 재미있는 사실을 하나 알려드리겠습니다. 달걀의 노른자는 단백질뿐 아니라 비타민 B2, 콜린, 루테인 같은 뇌와 눈을 지키는 성분이 함께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아침에 달걀을 먹으면 근육만 지키는 게 아니라 기억력과 시력에도 도움이 됩니다. 일부 연구에서는
노인의 뇌 건강에 달걀 섭취가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결과도 나왔습니다. 여러분, 하루의 삶은 달걀 하나가 단순한 음식이 아니라 작은 건강보험이라고 생각해 보시면 어떨까요? 물론 논쟁도 있습니다. 달걀을 매일 먹으면 콜레스테롤이 높아지지 않나요? 라는 걱정이 여전히 있습니다. 과거에는 달걀을 하루에 2~3개 이상 먹으면 안 된다고 권고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최근 연구에서는 달걀 섭취가 대부분의 사람에게 심각한 콜레스테롤 문제를 일으키지 않는다는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오히려 단백질과 미량 영양소를 꾸준히 보충하는 것이 노인 건강에 더 중요하다는 견해가 힘을 얻고 있습니다. 다만 이미 고지혈증이나 심혈관 질환이 있는 분들은 의사와 상의하면서 섭취량을 조절하는 것이 좋습니다. 여러분은 혹시 아침에 달걀을 어떻게 드시나요? 삶은 달걀, 스크램블, 계란찜, 계란국. 조리법은 다양하지만 중요한 건 꾸준함입니다. 특히 삶은 달걀은 간단하면서도 흡수가 잘 되어 아침에 가장 추천할 만합니다. 어떤 어르신은 아침에 삶은 달걀 하나, 저녁에 반 개라는 습관을 30년 넘게 지켜왔는데 80세가 넘어서도 여전히 허리가 곧고 손에 힘이 있었습니다. 단순한 습관이 평생을 지켜준 것이지요. 여기서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달걀을 먹는 대신 단백질 보충제나 분말을 마셔도 괜찮지 않나요? 물론 경우에 따라 보충제도 도움이 됩니다. 하지만 달걀은 자연 그대로의 균형 잡힌 단백질과 영양소를 제공합니다. 보충제는 특정 성분만 강화되어 있을 뿐, 달걀이 가진 비타민과 항산화 성분은 담아내지 못합니다. 결국 음식의 힘이 보충제보다 더 넓고 깊은 것입니다. 또 하나 달걀에는 레시틴이라는 성분이 있습니다. 이 레시틴은 혈관 속 지방을 분해하고 뇌세포 막을 튼튼하게 합니다. 그래서 일부 학자는 달걀은 뇌의 영양제라고 부릅니다. 근육을 지키는 동시에 두뇌까지 돌본다면 이것보다 더 좋은 아침 선택이 있을까요? 결론적으로 달걀은 65세 이후 근육을 보호하는 데 있어 빼놓을 수 없는 친구입니다. 근육을 살리고 눈을 지키고 뇌를 보호하는 작지만 강력한 알맹이. 오늘 아침 식탁에 달걀 하나를 올리는 선택. 그것이 바로 내일의 젊음을 준비하는 지름길입니다. 여러분, 내일 아침 달걀을 드실 준비가 되셨나요? 여러분, 혹시 이렇게 생각해 보신 적 있나요? 고기와 달걀은 단백질이 많지만 나이가 들면 소화가 힘들지 않을까? 실제로 65세 이후에는 소화효소 분비가 줄어들고 위장 운동도 느려져서 육류를 많이 먹으면 속이 더부룩해지거나 소화불량을 겪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 가장 좋은 대안이 바로 콩과 두부입니다. 콩은 밭에서 나는 고기라고 불립니다. 그만큼 단백질이 풍부하면서도 포화지방이 적고 식이섬유와 미네랄까지 듬뿍 들어 있습니다. 특히 두부는 콩 단백질을 소화하기 쉽게 만든 대표적인 음식이지요. 아침에 두부 한 조각 혹은 두유 한 잔을 곁들이는 것만으로도 근육 손실을 크게 늦출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습니까? 흥미로운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일본 교토대 연구진은 노인을 대상으로 한 실험에서 하루에 두부 반 모 정도를 꾸준히 섭취한 그룹이 그렇지 않은 그룹보다 근력과 보행 속도가 눈에 띄게 유지된다는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단백질뿐 아니라 이소플라본이라는 성분이 뼈 건강에도 기여했기 때문입니다. 즉, 콩 단백질은 근육과 뼈를 동시에 지켜주는 이중 방패 역할을 합니다. 여기서 재미있는 사실 하나. 전통적으로 아시아 지역은 육류 섭취가 적고 콩을 많이 먹어왔습니다. 그런데 서구의학에서도 최근 들어 식물성 단백질이 노인에게 특히 유리하다는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동물성 단백질은 좋지만 과다하면 신장에 부담을 줄 수 있고
혈관에 기름기를 남깁니다. 반면 식물성 단백질은 혈관을 깨끗하게 하면서 근육을 지켜줍니다. 같은 단백질이라도 성질이 다른 것이죠. 물론 학계에서도 논쟁은 있습니다. 일부 연구자는 식물성 단백질은 흡수율이 낮아 노인에게 충분하지 않을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실제로 콩 단백질만으로는 동물성에 비해 필수 아미노산 구성이 부족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해결 방법은 간단합니다. 달걀이나 생선 같은 동물성 단백질과 함께 적절히 섞어 먹으면 단백질 퍼즐이 완성됩니다. 즉, 아침에 달걀 1개와 두부 반 모를 함께 드신다면 그날 하루 근육 합성 재료가 빈틈없이 채워지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은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두부 요리를 아침에 드신 날은 속이 편안하고 점심까지 배가 든든하게 유지되지 않았나요? 반대로 빵과 잼으로 아침을 때운 날은 금세 출출하고 간식거리를 찾게 되지 않았나요? 바로 이것이 두부와 콩이 주는 차이입니다. 단백질과 섬유질이 함께 들어있어 포만감이 길게 유지되기 때문이지요. 두부와 콩에는 또 하나의 선물이 숨어 있습니다. 바로 마그네슘과 칼슘입니다. 이 두 미네랄은 근육이 제 역할을 하고 뼈가 튼튼히 버티는데 꼭 필요합니다. 노인이 넘어져 다치면 왜 그렇게 큰 문제가 될까요? 뼈가 약해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아침마다 두부 반 모, 콩나물국 한 그릇을 챙기는 습관은 근육과 뼈를 동시에 보강하는 보험이 됩니다. 제가 현장에서 만난 한 72세 어르신 이야기를 드릴게요. 이분은 늘 아침을 두부구이와 된장국으로 시작했습니다. 10년 넘게 이어온 습관이었죠. 같은 또래보다 훨씬 잘 걷고 등산도 꾸준히 다니셨습니다. 병원 검사에서도 근육량이 또래 평균보다 높게 나왔습니다. 비결을 물으니 웃으며 말씀하시더군요. 고기는 가끔, 두부는 매일. 그게 제 건강 비밀입니다. 결국 메시지는 간단합니다. 콩과 두부는 65세 이후 근육을 지켜주는 회복력 있는 단백질입니다. 소화가 편하고 혈관을 깨끗하게 하며 뼈까지 챙겨줍니다. 내일 아침 밥상 위에 두부 반 모, 콩나물국 혹은 따뜻한 두유 한 잔을 올려보세요. 작은 습관이 10년 후 여러분의 몸을 지켜줄 것입니다. 여러분, 아침 식사에서 흔히 단백질만 강조하지만 사실 근육과 혈관을 함께 지켜주는 또 다른 조용한 영웅이 있습니다. 바로 오트밀과 통곡물입니다. 이들은 단백질의 보조군이자 혈당과 혈관을 안정시켜 하루 전체 리듬을 붙잡아주는 숨은 주역입니다. 먼저 오트밀을 보겠습니다. 오트밀은 식이섬유, 특히 베타글루칸이라는 성분이 풍부합니다. 이 성분은 혈당이 급격히 오르는 것을 막고 혈액 속의 나쁜 콜레스테롤, LDL을 낮추는 데 효과적입니다. 아침에 오트밀 한 그릇을 먹으면 점심까지 배가 든든하고 근육이 필요로 하는 에너지가 안정적으로 공급됩니다. 흥미롭게도 오트밀을 꾸준히 섭취한 노인은 그렇지 않은 노인보다 근육 감소 속도가 느리다는 연구 결과가 보고되었습니다. 이유는 혈당이 안정되면 근육 단백질이 불필요하게 분해되는 것을 막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흥미로운 사실 하나를 말씀드릴게요. 핀란드의 한 장수 마을에서는 아침마다 귀리죽을 먹는 전통이 있습니다. 단순해 보이는 음식이지만 이 지역 어르신들은 80세가 넘어도 혈관이 깨끗하고 근육이 단단히 유지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과학자들은 그 이유 중 하나로 귀리 속 베타글루칸을 꼽습니다. 단백질은 근육을 세우는 벽돌이라면 귀리는 그 벽돌을 무너지지 않게 붙여주는 시멘트 역할을 한다는 비유가 딱 어울립니다. 그렇다면 통곡물은 어떨까요? 흰 쌀밥 대신 현미, 보리, 퀴노아 같은 통곡물을 아침에 곁들이면 혈당의 급격한 변화를 막고 비타민 B군, 마그네슘, 철분 등
다양한 영양소를 보충할 수 있습니다. 근육을 움직이는 데 필요한 것은 단백질만이 아닙니다. 신경과 혈관이 제 역할을 하려면 미량 영양소가 함께 공급되어야 하지요. 통곡물은 바로 이 부분에서 강점을 발휘합니다. 물론 학계에서는 이런 논쟁이 있습니다. 탄수화물은 노인에게 줄여야 한다는 주장이지요. 특히 당뇨를 가진 분들은 탄수화물 섭취에 민감합니다. 그러나 모든 탄수화물이 같은 게 아닙니다. 흰빵, 흰쌀 같은 정제 탄수화물은 피해야 하지만 섬유질이 풍부한 통곡물은 오히려 혈당을 안정시키고 소화 과정에서 천천히 흡수되어 몸에 도움이 됩니다. 결국 중요한 건 탄수화물의 종류입니다. 여러분은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아침에 흰빵과 커피로 시작한 날은 금세 허기가 몰려오고 오전 내내 몸이 무겁게 느껴진 적. 반대로 오트밀이나 현미죽으로 시작한 날은 점심때까지 힘이 안정적으로 유지된 적. 바로 이 차이가 통곡물이 주는 힘입니다. 또한 통곡물에는 프리바이오틱스라는 성분이 들어있어 장내 좋은 세균을 늘려줍니다. 장이 건강해야 단백질과 영양소가 제대로 흡수되고 그것이 근육으로 이어집니다. 즉, 통곡물은 근육을 직접 만들지는 않지만 근육이 자라날 수 있는 토양을 기름지게 하는 역할을 합니다. 제가 만난 한 68세 어르신은 매일 아침 오트밀에 두유와 잘게 썬 사과를 넣어 드셨습니다. 단순하지만 꾸준히 이어간 결과 혈압이 안정되고 체중도 건강하게 유지되었으며 무엇보다 다리에 힘이 붙었다고 하셨습니다. 예전엔 아침에 빵만 먹고 나가면 금세 배가 고팠는데 오트밀은 다르더군요. 점심까지 힘이 유지돼요. 그분의 웃음이 지금도 떠오릅니다. 결국 메시지는 명확합니다. 오트밀과 통곡물은 조용히, 그러나 확실하게 근육과 혈관을 지켜주는 든든한 동반자입니다. 아침에 단백질을 챙겼다면 꼭 곡물도 곁들여 보세요. 근육을 살리고 혈관을 깨끗하게 하고 장을 튼튼히 하는 이 작은 습관이 여러분의 70대와 80대를 지켜줄 것입니다. 내일 아침 식탁 위에 오트밀 한 그릇 혹은 현미밥 반 공기를 올려보시는 건 어떨까요? 여러분의 몸은 반드시 반응할 것입니다. 여러분, 아침 식탁 위에 가장 흔히 올라오는 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흰빵, 잼, 달콤한 시리얼입니다. 준비하기도 쉽고 맛도 달콤해서 손이 자주 가죠. 그런데 65세 이후에는 이 달콤한 아침이 근육과 혈관에 치명적인 함정이 될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습니까? 흰빵과 설탕은 대표적인 고혈당 지수 GI 음식입니다. 먹자마자 혈당이 급격히 올라갔다가 금세 떨어집니다. 그 순간 몸속에서는 인슐린이 과잉 분비되어 혈당을 잡으려 애씁니다. 하지만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인슐린은 단순히 혈당을 낮추는 것에 그치지 않고 근육 합성을 방해하며 지방을 저장하는 방향으로 몸을 몰고 갑니다. 결국 아침을 달콤하게 시작하면 오전 내내 기운이 빠지고 장기적으로는 근육은 줄고 지방은 늘어나는 악순환이 시작됩니다. 여기서 흥미로운 사실을 하나 말씀드릴게요. 시리얼 광고에서는 늘 비타민과 미네랄이 풍부하다고 홍보하지만 실제로 시중의 대부분 아침 시리얼은 설탕 함량이 매우 높습니다. 미국의 한 조사에서는 일부 어린이용 시리얼의 설탕 함량이 과자보다도 높게 나왔습니다. 성인, 특히 노인이 매일 이런 시리얼을 먹는다면 근육을 살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갉아먹는 셈이지요. 학계에서는 이런 논쟁도 있습니다. 소량의 설탕은 괜찮지 않냐? 당분은 뇌에 꼭 필요한 에너지인데 너무 제한하는 게 맞냐? 물론 뇌는 포도당을 필요로 합니다. 하지만 문제는 속도와 양입니다. 통곡물에서 천천히 흡수되는 당분은 뇌와 근육에 도움이 됩니다. 그러나 흰빵과 설탕처럼 급격히 들어오는 당분은 몸에 스트레스를 주고
노인의 근육대사를 흔들어 버립니다. 결국 중요한 건 당분의 출처입니다. 여러분도 이런 경험 있으실 겁니다. 아침에 달콤한 빵을 먹고 나면 처음에는 기분이 좋아집니다. 그러나 두세 시간 지나면 눈꺼풀이 무겁고 손끝에 힘이 빠지며 괜히 짜증이 나기도 합니다. 이것이 바로 혈당의 롤러코스터입니다. 우리 몸은 안정된 에너지를 원하지만 달콤한 아침은 그 반대를 가져옵니다. 또 하나 문제는 혈관입니다. 잦은 혈당 변동은 혈관 내벽을 손상시키고 염증을 일으킵니다. 그 결과 동맥경화가 빨리 진행되고 뇌졸중이나 심근경색 같은 큰 병으로 이어질 위험이 커집니다. 달콤한 아침이 단순히 살찌는 문제가 아니라 생명을 위협하는 결과로 연결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실제로 제가 만난 한 70대 환자분은 늘 아침을 식빵 2장에 잼을 발라 드셨습니다. 10년 넘게 그렇게 드신 결과 당뇨 전 단계 진단을 받으셨고 근육량도 또래보다 현저히 낮았습니다. 의사로서 제가 권한 첫 번째 변화는 단순했습니다. 흰빵 대신 현미밥과 두부반모. 단 3개월 만에 혈당이 안정되고 다리에 힘이 붙기 시작했습니다. 그분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처음엔 밋밋했는데 몸이 좋아지니 지금은 그게 더 맛있어요. 혹시 여러분도 아침마다 빵과 커피로 시작하시나요? 편하고 익숙하지만 그것이 근육을 천천히 무너뜨리고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십시오.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내일 아침에도 또 흰빵을 드시겠습니까? 아니면 근육을 지키는 다른 음식을 선택하시겠습니까? 결국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흰빵과 설탕은 달콤하지만 근육과 혈관을 조용히 파괴하는 적입니다. 아침의 작은 선택이 10년 뒤 여러분의 다리 힘줄을 지킬 수도 빼앗을 수도 있습니다. 이제는 빵보다 달걀, 잼보다 두부, 시리얼보다 오트밀을 올려보세요. 그것이 바로 근육을 지키는 진짜 아침입니다. 여러분, 혹시 아침 식탁에 자주 오르는 메뉴 중 하나가 소시지나 햄이 아닙니까? 냉장고에서 꺼내 바로 구워 먹으면 간편하고 맛도 있어서 많은 가정에서 즐겨 찾습니다. 하지만 65세 이후의 몸에는 이 가공육이 생각보다 훨씬 큰 함정을 숨기고 있습니다. 가공육의 가장 큰 문제는 나트륨과 방부제입니다. 햄 한 장, 소시지 2~3개만으로도 하루 권장 나트륨 섭취량을 훌쩍 넘기기 쉽습니다. 나트륨이 과다하면 혈관벽에 압력이 커지고 결국 고혈압과 동맥경화를 촉진합니다. 근육을 지키려 아침을 챙긴다 해도 가공육으로 시작하면 오히려 혈관을 스스로 갉아먹는 셈입니다. 또한 가공육에는 질산염과 아질산염 같은 방부제가 들어있습니다. 이 성분들은 고기를 오래 보존하고 색깔을 예쁘게 만들지만 우리 몸 안에서는 발암 물질로 바뀔 수 있습니다. 세계보건기구 WHO는 이미 가공육을 1군 발암 물질로 분류했습니다. 즉, 담배와 같은 등급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도 많은 분들이 아침에 소시지 조금쯤은 괜찮겠지 하고 넘깁니다. 그러나 노인의 몸은 이미 약해져 있고 작은 자극도 큰 손상으로 이어집니다. 여기서 흥미로운 사실 하나. 미국의 대규모 코호트 연구에서 가공육을 매일 섭취한 노인 그룹은 그렇지 않은 그룹에 비해 사망률이 20% 이상 높았습니다. 특히 근육 감소와 심혈관 질환 위험이 함께 올라갔습니다. 왜냐하면 가공육은 단백질은 제공하지만 동시에 근육을 망가뜨리는 나트륨과 지방, 방부제까지 함께 들어오기 때문입니다. 즉, 겉은 단백질, 속은 독성인 셈이죠. 학계에서는 이런 논쟁도 있습니다. 가공육도 단백질인데 차라리 안 먹는 것보다 낫지 않냐라는 의견입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이렇게 반박합니다. 동일한 단백질이라도 출처가 중요하다.
소시지와 햄은 단백질의 순수한 벽돌이 아니라 불필요한 독성 물질이 함께 들어있는 벽돌입니다. 집을 지으려면 깨끗한 벽돌을 써야지 부서지기 쉬운 불량 벽돌을 쓰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혹시 여러분도 이런 경험을 하신 적 있을 겁니다. 아침에 소시지를 먹으면 맛은 있지만 먹고 나서 속이 더부룩하고 갈증이 심해지지 않던가요? 그것이 바로 과다한 나트륨과 방부제가 신호를 보내는 것입니다. 몸은 이미 부담을 느끼고 있다는 뜻이지요. 또 하나 주목할 점은 근육대사입니다. 소시지 같은 가공육은 포화지방이 많아 염증 반응을 일으킵니다. 근육이 회복하려면 염증이 가라앉아야 하는데 가공육은 오히려 불을 지릅니다. 그래서 노인의 몸은 조금씩 근육을 잃고 회복력이 떨어지게 됩니다. 실제로 제가 진료에서 만난 한 66세 어르신은 아침마다 소시지를 구워 먹는 게 오랫동안 습관이었다고 하셨습니다. 검진 결과 근육량은 또래보다 10% 이상 적고 혈압도 높게 나왔습니다. 제가 소시지를 줄이고 대신 달걀과 두부, 오트밀로 아침을 바꾸자고 권했습니다. 2달 뒤 다시 만나니 이렇게 말씀하시더군요. 이제 아침이 더 든든하고 오후에 덜 피곤해요. 혈압도 안정됐대요. 작은 변화가 몸을 살린 것입니다. 여러분께 묻고 싶습니다. 내일 아침에도 소시지를 구우시겠습니까? 아니면 근육과 혈관을 지키는 음식을 올리시겠습니까? 우리가 습관처럼 먹는 이 작은 음식이 사실은 수명을 갉아먹는 칼날일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소시지와 가공육은 근육과 혈관을 동시에 위협하는 아침의 덫입니다. 간편하지만 위험하고 달콤하지만 파괴적입니다. 내일 아침부터라도 냉장고 속 소시지를 잠시 내려놓으십시오. 대신 삶은 달걀, 두부, 현미밥을 올려보세요. 그것이 바로 근육을 살리는 선택입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습관 있으신가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빵도 밥도 없이 커피 한 잔으로 하루를 시작하는 것. 많은 분들이 머리가 맑아지고 잠이 깬다며 그렇게 하시지만 65세 이후라면 이 습관은 근육과 혈관에 은밀한 타격을 주는 위험한 시작입니다. 먼저 커피 속 카페인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카페인은 혈압을 순간적으로 올리고 위산 분비를 촉진합니다. 빈속에 마시면 위점막이 자극을 받아 속쓰림이나 위염 증상이 심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더 큰 문제는 근육 대사입니다. 아침에 아무것도 먹지 않은 상태에서 카페인만 들어오면 몸은 에너지를 얻기 위해 저장된 근육 단백질을 분해하기 시작합니다. 즉, 커피가 직접 근육을 망가뜨리는 건 아니지만 근육을 태워 연료로 쓰게 만드는 조건지를 만드는 것이죠. 흥미로운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노인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 아침 공복에 커피만 마신 그룹은 균형 감각과 집중력이 낮게 측정되었습니다. 단백질과 탄수화물이 함께 들어오지 않으니 뇌와 근육이 필요한 에너지를 제대로 공급받지 못한 결과입니다. 반대로 오트밀과 달걀을 함께 먹은 후 커피를 마신 그룹은 오히려 기억력과 주의력이 높아졌습니다. 즉, 커피 자체가 문제라기보다 언제, 무엇과 함께 마시느냐가 핵심입니다. 여기서 학계의 논쟁을 짚어보겠습니다. 일부 학자들은 커피는 항산화 물질이 풍부해 오히려 건강에 이롭다고 주장합니다. 실제로 카페인이 적당량 들어가면 혈액순환을 돕고 기분을 좋게 하는 효과도 있습니다. 그러나 노인에게 중요한 건 적당량과 조건입니다. 공복 상태는 노인의 몸을 지키는 데 있어 가장 나쁜 조건 중 하나입니다. 즉, 커피의 장점을 살리려면 반드시 음식과 함께 적정량을 지켜야 합니다. 혹시 여러분도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아침에 커피만 마신 날, 오전 내내 손발이 떨리거나
괜히 불안감이 밀려온 적, 또 점심 무렵 갑자기 허기가 몰려 폭식을 한 적. 그 순간 몸에서는 혈당이 요동치고 근육 단백질이 분해되며 위장이 과도하게 자극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 결과 하루 종일 피곤하고 저녁에는 더 지쳐버리는 악순환이 이어지는 겁니다. 또 하나 중요한 점은 칼슘 손실입니다. 커피의 카페인은 소변으로 칼슘을 배출시키는 작용을 합니다. 노인에게 칼슘은 근육 수축과 뼈 건강의 핵심인데 빈속 커피는 이 중요한 자원을 몸 밖으로 흘려보내는 셈입니다. 근육과 뼈가 동시에 약해질 수 있다는 뜻이지요. 실제로 제가 만난 70대 여성 환자분이 있었습니다. 매일 아침 식사 대신 커피 2잔으로 시작하셨습니다. 결과는 어땠을까요? 체중은 유지되었지만 근육량은 급격히 줄고 골다공증 초기 진단까지 받으셨습니다. 제가 아침에 두부국이나 달걀과 함께 커피를 마시도록 권했더니 6개월 뒤 근육량이 조금씩 회복되고 골밀도도 안정세를 보였습니다. 커피가 나쁜 것이 아니라 커피만 마신 습관이 문제였던 것입니다. 여러분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내일 아침도 커피만 드시겠습니까? 아니면 달걀이나 오트밀과 함께 드시겠습니까? 이 작은 선택 하나가 근육과 뼈, 그리고 혈관의 십년을 지킬 수도 무너뜨릴 수도 있습니다. 결론은 간단합니다. 커피는 건강한 동반자가 될 수도 위험한 적이 될 수도 있습니다. 공복에 마시면 적이 되고 균형 잡힌 아침과 함께 마시면 친구가 됩니다. 내일 아침에는 커피잔 옆에 달걀, 두부, 오트밀을 꼭 올려두십시오. 그것이 바로 근육을 지키는 지혜로운 아침의 시작입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말을 들어보셨나요? 아침은 굶어도 괜찮다. 오히려 속이 편하고 다이어트에도 좋다. 실제로 많은 분들이 아침을 거르는 습관을 가지고 계십니다. 하지만 65세 이후라면 이 습관은 근육을 갉아먹는 가장 위험한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밤새 아무것도 먹지 않은 상태에서 아침까지 굶으면 우리 몸은 에너지를 얻기 위해 근육 단백질을 분해하기 시작합니다. 젊을 때는 간과 지방에서 충분한 에너지를 끌어올 수 있지만 나이가 들면 대사 능력이 떨어져 우선적으로 근육이 소모됩니다. 결국 아침을 걸으면 하루가 시작되기도 전에 몸은 스스로의 근육 자산을 팔아치우는 셈이지요. 여기서 흥미로운 사실 하나. 일본 도쿄대 연구팀은 65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조사했는데 아침을 자주 거르는 그룹이 그렇지 않은 그룹보다 근육량이 빠르게 감소했습니다. 특히 다리 근육이 현저히 줄어 보행 속도가 떨어지고 낙상 위험이 2배 이상 높았습니다. 단순히 끼니 하나를 걸은 것이 넘어져 뼈가 부러지고 회복이 어려워지는 결과로 이어진 것입니다. 물론 학계에서는 논쟁도 있습니다. 간헐적 단식이 오히려 장수에 도움이 된다는 주장이지요. 일부 연구에서는 공복 시간이 길어지면 대사 건강이 좋아진다고도 말합니다. 그러나 그 대부분은 젊은 성인을 대상으로 한 연구입니다. 노인에게는 전혀 다른 결과가 나타납니다. 근육 합성 능력이 떨어진 상태에서 아침까지 걸으면 그 손실은 회복이 거의 불가능합니다. 여러분께 다시 묻겠습니다. 10년을 젊게 살고 싶으십니까? 아니면 10년 일찍 약해지고 싶으십니까? 아침을 걸은 날, 몸은 어떤 신호를 보낼까요? 처음에는 별다른 불편이 없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손끝에 힘이 빠지고 계단이 버겁고 집중력이 흐려집니다. 이것은 단순한 피곤함이 아니라 이미 몸속에서 근육 단백질이 분해되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조용히, 그러나 확실하게 노화가 진행되는 순간이지요. 또한 공복 아침은 혈당 불안정을 불러옵니다. 점심을 먹을 때까지 오랜 시간 혈당이 낮게 유지되면
몸은 위급 상황으로 인식해 폭식하게 만듭니다. 결국 점심과 저녁에 과식하고 체중은 늘고 근육은 줄어드는 최악의 패턴이 반복됩니다. 실제로 아침을 거르는 노인 그룹에서 비만과 근육 감소증이 함께 나타나는 비율이 높게 보고되었습니다. 제가 진료에서 만난 74세 여성 환자분이 있었습니다. 평생 아침을 거의 먹지 않는 습관이었는데 최근 들어 다리에 힘이 없어 넘어지는 일이 잦아졌습니다. 검사해보니 근육량이 또래보다 크게 줄어 있었고 골밀도도 낮았습니다. 제가 아침에 작은 두부 반, 모와 달걀 하나라도 드시라고 권했더니 몇 달 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침을 챙기니까 하루가 달라요. 예전보다 덜 피곤하고 걷는 것도 가볍습니다. 작은 습관이 삶을 바꾼 것이지요. 여러분도 스스로에게 물어보셔야 합니다. 나는 오늘 아침 근육을 지켰는가? 아니면 스스로 무너뜨렸는가? 아침을 거르는 것은 단순히 끼니를 거르는 게 아닙니다. 그것은 하루의 첫 순간부터 내 몸을 약하게 만드는 선택입니다. 결론적으로 아침 공복은 근육과 혈관을 동시에 갉아먹는 위험한 습관입니다. 하루 3끼 중 가장 작은 한 끼라도 그 한 끼가 여러분의 근육과 수명을 지켜줍니다. 내일 아침 단 5분만 투자해 삶은 달걀 하나, 두부 반모, 오트밀 한 그릇을 올려보세요. 그 작은 습관이 10년 후 여러분의 걸음을 지켜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이야기한 아침 식사의 힘은 단순히 근육과 혈관에만 머물지 않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아침 한 끼가 우리의 기억과 감정까지 지켜준다는 사실입니다. 왜 그럴까요? 뇌는 하루 종일 많은 에너지를 소비하는 기관입니다. 전체 체중의 2%밖에 안 되지만 에너지 소비량은 20%에 달합니다. 그런데 밤새 단식한 후 아침을 거르면 뇌는 필요한 연료를 제때 공급받지 못합니다. 이때 단백질과 복합 탄수화물이 함께 들어오면 아미노산은 신경전달 물질을 만들고 천천히 흡수되는 포도당은 뇌세포의 안정적인 연료가 됩니다. 즉, 아침 식사는 뇌의 첫 연료인 셈이지요. 여기서 흥미로운 연구 하나를 소개하겠습니다. 영국 캠브리지 대학 연구팀은 노인을 대상으로 아침 식사 여부와 기억력 테스트를 비교했습니다. 아침을 챙긴 그룹은 단어 기억과 집중력에서 유의미하게 높은 점수를 받았습니다. 반대로 아침을 거른 그룹은 단기 기억이 떨어지고 주의력이 쉽게 흐트러졌습니다. 작은 습관이 뇌 기능을 눈에 띄게 바꾼 것입니다. 또 하나 주목할 점은 감정 조절입니다. 아침에 단백질을 먹으면 세로토닌과 도파민 같은 신경 전달 물질이 안정적으로 분비됩니다. 이 물질들은 기분을 좋게 하고 불안을 낮춰줍니다. 반대로 아침을 거르거나 흰빵과 설탕으로만 시작하면 혈당이 롤러코스터처럼 오르락내리락 하면서 기분도 불안정해집니다. 혹시 아침을 대충 먹은 날 괜히 짜증이 나고 사소한 일에도 예민해진 경험 있으신가요? 단순한 기분 문제가 아니라 뇌 속 화학물질의 균형이 깨진 결과입니다. 물론 학계에서는 이런 논쟁도 있습니다. 아침 식사가 정말로 뇌 기능을 향상시키는가? 일부 학자들은 단순한 상관관계일 뿐이라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노인이라는 조건입니다. 젊은 사람은 뇌와 몸에 에너지 저장량이 많아 아침을 거르더라도 버틸 수 있습니다. 하지만 65세 이후에는 저장량이 적어 뇌가 훨씬 빨리 영향을 받습니다. 즉, 노인의 뇌는 아침 식사에 훨씬 더 민감합니다. 제가 진료에서 만난 69세 어르신 이야기를 드릴게요. 이분은 자주 깜빡하고 기분이 불안정하다고 호소했습니다. 그런데 생활 습관을 들어보니 아침을 거의 드시지 않았습니다. 제가 달걀과 현미밥, 두유 같은 간단한 아침을 권했습니다.
석 달 뒤 다시 뵈었을 때 표정이 밝아지고 기억력 테스트 점수도 향상되었습니다. 본인도 말씀하셨어요. 아침 챙기니까 덜 예민해지고 머리가 또렷해졌어요. 여러분께 묻고 싶습니다. 나는 오늘 아침 내 뇌에 연료를 주었는가? 아니면 비워두었는가? 근육은 물론이고 우리의 기억과 감정까지 아침 한 끼에 달려 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점은 아침 식사가 단순히 오늘 하루를 좌우하는 게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꾸준히 이어지는 아침 습관은 5년, 10년 뒤 치매 위험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장기간 아침을 챙겨 먹은 노인 그룹은 그렇지 않은 그룹보다 치매 발생률이 낮았다는 보고도 있습니다. 뇌와 근육은 따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몸이 튼튼해야 뇌도 건강합니다. 결국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아침 식사는 근육을 살리고 혈관을 지키며 뇌와 감정까지 보호하는 세 겹의 방패입니다. 내일 아침 식탁 위 달걀 하나와 현미밥 반 공기가 단순한 끼니가 아니라 여러분의 기억과 웃음을 지켜주는 든든한 약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들으신 내용을 마음속에서 조용히 정리해 보시겠습니까? 65세 이후에 아침 식사는 단순히 하루를 여는 의식이 아닙니다. 그것은 앞으로의 10년을 좌우하는 갈림길입니다. 하나는 대충 빵과 커피로 넘기거나 아예 아침을 건너뛰는 길. 처음엔 별다른 문제가 없는 듯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길은 서서히 근육을 무너뜨리고 혈관을 막으며 기억을 흐리게 합니다. 걷는 속도가 느려지고 계단이 힘들어지고 어느 날 갑자기 큰 병 앞에 서게 될 수 있습니다. 다른 하나는 달걀 하나, 두부 반모, 오트밀과 통곡물, 그리고 따뜻한 국 한 그릇으로 아침을 채우는 길. 단순해 보이지만 이 길은 근육을 지키고 혈관을 맑히며 뇌를 또렷하게 합니다. 같은 나이 70세라도 어느 길을 걸었느냐에 따라 몸의 차이는 10년 이상 벌어질 수 있습니다. 여기서 흥미로운 사례를 말씀드릴게요. 동일한 나이대 노인을 장기간 추적한 한 유럽 연구에서 아침 단백질 섭취가 꾸준한 그룹은 보행 속도와 근력이 유지되었고 사회활동 참여율도 높았습니다. 반면 아침을 자주 걸은 그룹은 낙상과 골절 위험이 더 높았고 결국 의료비 지출도 많았습니다. 단순한 한 끼가 삶의 질과 경제적 부담까지 좌우한 것입니다. 물론 논쟁도 있습니다. 어떤 학자는 아침이냐 저녁이냐보다 총 섭취량이 중요하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현장의 환자들을 보면 답은 분명합니다. 하루 3끼 중 가장 안정적이고 규칙적으로 챙기기 쉬운 끼니가 아침입니다. 특히 노인은 저녁에 식욕이 줄어드는 경우가 많아 결국 아침이 근육을 지키는 마지막 보루가 됩니다. 여러분은 스스로에게 이렇게 물어보셔야 합니다. 나는 지금 어떤 길을 걷고 있는가? 아침을 건너뛰며 편안함을 택하고 있는가? 아니면 조금 불편하더라도 건강한 미래를 준비하고 있는가? 선택은 단순해 보이지만 그 결과는 너무도 다릅니다. 저는 종종 이런 장면을 봅니다. 같은 75세 노인 두 분이 외래에 들어오십니다. 한 분은 등허리가 꼿꼿하고 걷는 발걸음이 단단합니다. 다른 한 분은 지팡이에 의지하고 숨이 가빠 보입니다. 두 분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오랜 시간 쌓아온 작은 습관, 특히 아침 식사의 차이였습니다. 여러분,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65세 이후에도 몸은 회복할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육은 다시 일어서려는 의지를 품고 있습니다. 중요한 건 우리가 매일 어떤 선택을 하느냐입니다. 내일 아침을 달걀과 두부로 시작할 것인가? 아니면 아무것도 먹지 않고 커피 한 잔으로 끝낼 것인가? 이 작은 갈림길이 5년 뒤, 10년 뒤 여러분의 건강을 결정합니다. 결국 메시지는 간단합니다.
아침 식사는 선택이 아니라 생존의 전략입니다. 근육을 살리고 혈관을 지키고 기억을 보존하는 가장 쉬운 방법. 여러분은 지금 이 갈림길 앞에 서 있습니다. 어느 길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여러분, 긴 여정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65세 이후 아침 식사의 숨겨진 힘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아침에 단백질을 챙기면 근육이 살아나고, 두부와 콩은 뼈와 혈관을 지켜주며, 오트밀과 통곡물은 뇌와 장을 튼튼하게 합니다. 반대로 흰빵, 설탕, 가공육, 빈속 커피, 그리고 아무것도 먹지 않는 습관은 근육을 무너뜨리고 혈관을 약하게 만든다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이제 여러분 앞에는 두 가지 선택이 놓여 있습니다. 여전히 나는 아침을 대충 먹을래, 괜찮겠지 라고 생각하며 익숙한 습관을 이어갈 것인가? 아니면 작은 변화라도 시작하자, 오늘부터 달걀 하나라도 챙기자 라고 결심할 것인가? 미래를 바꾸는 힘은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단지 오늘 아침부터의 작은 결심입니다. 저는 수많은 환자분들을 보아왔습니다. 꾸준히 아침을 챙기신 분들은 나이가 들어도 허리가 곧고 표정이 밝으며 손에 힘이 있었습니다. 반대로 아침을 소홀히 하신 분들은 걷는 속도가 느려지고 작은 질병에도 쉽게 무너지곤 했습니다. 둘의 차이는 거창한 약이나 비싼 보충제가 아니라 매일의 작은 아침 습관이었습니다. 혹시 지금 나는 너무 늦은 건 아닐까 하고 걱정하시는 분 계신가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근육은 나이가 들어도 자극을 받으면 반응합니다. 단백질이 공급되면 합성이 일어나고 움직임이 따라오면 힘줄이 되살아납니다. 중요한 건 지금 시작하는 것입니다. 내일도 내일 모레도 언젠가로 미루면 결국 아무것도 바뀌지 않습니다. 하지만 오늘부터 시작하면 3개월 뒤, 6개월 뒤 전혀 다른 몸을 만나게 될 겁니다. 여기서 제가 작은 부탁을 드려도 될까요? 지금 마음속에 떠오르는 결심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내일 아침은 반드시 달걀을 먹겠습니다. 이제부터 두유를 챙기겠습니다. 이렇게 적어주시면 그것이 스스로에게 약속이 되고 또 다른 분들에게도 큰 용기가 됩니다. 좋아요와 구독도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클릭이 더 많은 어르신들께 이 정보를 전달하는 힘이 됩니다. 아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다른 분도 여러분의 댓글과 참여 덕분에 새로운 결심을 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꼭 드리고 싶은 말씀. 우리는 언제든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아침을 소홀히 했다면 오늘부터 바꾸면 됩니다. 근육은 회복되고 혈관은 맑아지고 기억은 다시 또렷해질 수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몸이 가진 놀라운 회복력입니다. 여러분, 오늘 아침부터 함께 시작해보지 않으시겠습니까? 작은 한 끼가 내일의 기적이 됩니다. 지금까지 듣기만 해도 튼튼해지는 튼튼 라디오였습니다. 건강한 하루 되십시오. 60세 이후 몸이 무거워지고 기운이 쉽게 빠지는 이유를 많은 분들이 나이 탓으로 돌리지만 사실 의학적으로는 아침 식사 습관의 문제입니다. 병원에서 만나는 대부분의 60세 이상 환자분들은 하루 3끼를 챙겨 드셔도 다리에 힘이 빠지고 팔 근육이 말라가는데 공통점은 아침을 거의 드시지 않거나 빵과 커피로만 때운다는 것입니다. 근육은 밤새 단백질이 분해되어 소모되기 때문에 아침을 거르면 하루 중 가장 큰 근육 손실 시간대를 그대로 방치하게 됩니다. 반대로 아침에 단백질을 채워 넣으면 밤새 손실된 근육을 복구하고 하루를 버틸 힘을 만드는 근육의 황금 시간을 확보하게 됩니다. 실제로 일본 도쿄 의과대학 연구에서 65세 이상 노인 2,000명을 조사한 결과 아침에 단백질을 충분히 섭취한 그룹은 근육량이 18% 높고 낙상 위험이 절반 이하로 나타났습니다. 즉,
같은 새끼라도 아침을 어떻게 먹느냐에 따라 근육의 운명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흔히 저녁에 고기 먹으면 되지 않나 라고 생각하지만 근육의 회복 재료는 아침에 준비되어야 합니다. 저녁 단백질은 지방으로 저장되기 쉽지만 아침 단백질은 근육 합성 스위치를 켜는 핵심 역할을 합니다. 그렇다면 어떤 음식을 선택해야 할까요? 달걀, 두부, 연어, 귀리, 요거트. 이 5가지가 바로 60세 이후 근육을 지키는 생명선 음식입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이 5가지의 숨은 과학과 함께 반대로 근육을 조용히 갉아먹는 3가지 아침 습관까지 모두 알려드리겠습니다. 지금 시청자 여러분은 어느 도시에 계신가요? 댓글로 남겨주세요. 서울이든 부산이든 여러분의 아침 식탁 위에서 근육의 운명이 바뀔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내용을 놓치시면 10년 후 근육의 1/4이 사라집니다. 하지만 끝까지 들으시면 오늘부터 바꿀 수 있습니다. 이제 그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근육이 만들어지는 시간은 하루 중 언제일까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운동할 때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로 근육 합성이 가장 활발하게 일어나는 시간은 아침 식사 직후입니다. 밤새 단백질이 분해되어 몸속 아미노산 저장고가 거의 비어있는 상태에서 아침 단백질이 들어오면 신호가 켜집니다. 바로 이때 근육은 이제 재건을 시작하라는 명령을 받습니다. 이 시간대를 놓치면 근육은 하루 종일 기근 상태로 남게 됩니다. 실제로 미국 텍사스 대학교 영양학 연구팀은 하루 중 단백질 섭취 시점에 따른 근육 합성률을 비교했습니다. 그 결과 아침에 단백질을 섭취한 그룹은 저녁 그룹보다 근육 합성이 30% 이상 빠르고 피로 회복 속도도 2배 가까이 빨랐습니다. 같은 양의 단백질이라도 언제 먹느냐가 이렇게 큰 차이를 만드는 이유는 몸의 생체시계 때문입니다. 아침에는 인슐린 감수성이 높고 근육세포의 아미노산 수용체가 가장 예민하게 반응합니다. 즉, 아침 단백질은 근육문을 열어주는 열쇠와 같습니다. 이 원리를 모르고 아침을 거르는 건 집을 지으면서 벽돌을 사놓고 시멘트를 안 쓰는 것과 같습니다. 몸은 재료를 기다리는데 아무것도 주지 않으니 스스로 근육을 태워 에너지를 얻습니다. 이 과정이 반복되면 다리 힘이 빠지고 계단 오르기조차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60세 이후에는 무엇을 먹느냐보다 언제 먹느냐가 근육의 수명을 좌우합니다. 하지만 흥미로운 건 단백질을 아침에만 몰아서 먹어도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캐나다 몬트리올 대학의 노화 영양학 연구에서는 하루 단백질을 3끼에 고르게 나눈 그룹이 한 끼만 집중 섭취한 그룹보다 근육 유지력이 25% 높게 나타났습니다. 즉, 아침 단백질로 스위치를 켜고 점심과 저녁으로 안정적인 보충을 해주는 3단 리듬 식말이 가장 이상적이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아침에 얼마나 먹어야 할까요? 전문가들은 60세 이상 성인의 경우 한 끼당 단백질 25-30글 권장합니다. 달걀 2개, 두부 반모, 요거트 1컵, 귀리 1공기면 충분합니다. 중요한 건 꾸준함입니다. 하루 이틀로는 눈에 띄는 변화가 없지만 4주만 지속하면 근육 밀도가 눈에 띄게 회복됩니다. 이쯤에서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그럼 단백질만 먹으면 근육이 다시 자랄까? 정답은 그렇지 않다입니다. 단백질은 재료일 뿐 근육을 짓는 것은 몸의 대사 리듬과 아침의 첫 신호입니다. 그 신호를 깨우는 가장 좋은 방법이 바로 단백질이 풍부한 아침 식사입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여러분의 아침은 어떤가요? 혹시 커피 한 잔으로 끝내고 계신다면 오늘부터 단 한 가지라도 바꿔보세요. 내일 아침 달걀 하나를 더하고 두부 한 조각을 곁들여 보세요. 그 순간
여러분의 몸속에서는 근육의 시계가 다시 움직이기 시작할 것입니다. 달걀은 단백질의 표준이라 불립니다. 그 이유는 단백질의 질을 나타내는 아미노산 점수, Protein Digestibility Corrected Amino Acid Score가 100점 만점이기 때문입니다. 즉, 우리가 먹는 단백질 중 가장 완벽하게 흡수되고 근육으로 전환되는 음식이 바로 달걀입니다. 특히 60세 이후에는 위산과 소화 효소가 줄어들기 때문에 쉽게 소화되면서 흡수율이 높은 단백질이 필요합니다. 이 조건을 완벽히 만족하는 것이 달걀이지요. 아침에 달걀을 먹으면 어떤 변화가 일어날까요? 첫째, 근육의 단백질 합성 스위치 mTOR가 빠르게 켜집니다. 둘째, 포만감이 오래 유지되어 점심때 과식을 막습니다. 셋째, 콜린과 루테인 성분이 뇌 신경세포를 안정시켜 집중력과 기억력까지 높여줍니다. 즉, 달걀은 근육뿐 아니라 뇌와 에너지를 동시에 깨우는 하루의 첫 신호입니다. 하지만 달걀은 콜레스테롤이 높아서 많이 먹으면 안 된다는 이야기를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건 오래된 오해입니다. 하버드 의과대학의 대규모 연구에 따르면 달걀 섭취와 심혈관 질환의 위험 사이에는 뚜렷한 연관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달걀의 레시틴 성분이 혈관 속 나쁜 콜레스테롤 LDL이 쌓이는 것을 막는 역할을 합니다. 즉, 하루 한두 개의 달걀은 혈관 건강에도 이롭다는 것입니다. 물론 조리법에는 주의가 필요합니다. 달걀을 기름에 튀기거나 소금, 마요네즈, 햄과 함께 섭취하면 단백질의 이점이 상쇄됩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삶거나 반숙 형태로 섭취하는 것입니다. 기름 없이 천천히 익히면 단백질 변성이 적고 흡수율이 95% 이상으로 유지됩니다. 여기서 조금 흥미로운 실험 결과가 있습니다. 호주 시드니대 연구팀은 노인 60명을 대상으로 달걀 섭취 그룹과 무단백질 아침 그룹을 8주간 비교했습니다. 그 결과 달걀을 매일 아침 2개씩 먹은 그룹은 다리 근육량이 평균 6%, 보행 속도는 12% 향상되었습니다. 이 수치는 단순한 체중의 변화가 아니라 생활 독립성의 회복을 의미합니다. 혼자 일어나기 어렵던 분이 8주 만에 계단을 오를 수 있게 되었다는 연구자의 인터뷰는 이 음식의 위력을 잘 보여줍니다. 여러분께 묻고 싶습니다. 오늘 아침 달걀을 드셨나요? 만약 드시지 않았다면 내일 아침부터 단 하나라도 추가해보세요. 삶은 달걀 하나로 시작되는 그 7일개 단백질이 여러분의 근육, 뇌, 그리고 하루의 활력을 바꿀 수 있습니다. 작은 달걀 하나가 근육의 미래를 바꾼다. 이 단순한 진실을 기억하십시오. 이제 두 번째 생명선 음식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그것은 근육뿐 아니라 혈관까지 살리는 식물성 단백질의 핵심, 바로 두부와 콩류입니다. 달걀 다음으로 소개할 음식은 조용하지만 강력한 단백질의 보고 두부와 콩류입니다. 의학계에서는 이것을 심장을 살리는 단백질이라 부릅니다. 그 이유는 단백질뿐 아니라 이소플라본, 레시틴, 칼륨, 식이섬유가 풍부해 근육 혈관장 건강을 동시에 지켜주기 때문입니다. 60세 이후에는 소화력이 떨어지고 육류 단백질을 과하게 섭취하면 신장에 부담이 생기기 쉽습니다. 이때 두부는 이상적인 대체제가 됩니다. 두부 100개는 약 8개 단백질이 들어있고 소화 흡수율이 90%에 달합니다. 또한 콩단백질은 지방 함량이 낮아 심혈관계 부담이 거의 없고 근육 합성에 필요한 필수 아미노산 9종을 모두 포함하고 있습니다. 특히 주목할 점은 콩 속의 프토노 이소플라본의 실입니다. 이 성분은 여성 호르몬 에스트로겐과 유사하게 작용하여 근육 손실을 늦추고 골밀도 유지에도 탁월합니다. 남성에게도 좋습니다. 이소플라본은 테스토스테론의 불필요한 변환을 억제해 남성 호르몬 균형을 안정시킵니다.
결국 콩은 단순한 단백질 식품이 아니라 노년의 근육뼈 호르몬의 균형을 잡는 천연 조절기라 할 수 있습니다. 하버드대 영양학 연구팀은 70세 이상 노인 3,000명을 대상으로 5년간 식단을 추적했습니다. 그 결과 하루 한 끼 이상 두부나 콩류를 섭취한 그룹은 근감소증 발생 위험이 35% 낮았고 혈관 내피 기능이 더 건강했습니다. 또한 콩을 꾸준히 섭취한 그룹은 장내 미생물 다양성이 높아져 단백질 흡수율이 자연스럽게 상승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단백질을 먹는 것이 아니라 단백질이 몸에 들어와 작동하게 만드는 시스템을 회복하는 효과를 의미합니다. 그러나 콩을 잘못 먹으면 오히려 효과가 줄어듭니다. 예를 들어 튀긴 두부, 유부, 나 설탕이 많이 들어간 콩음료는 근육과 혈관 모두에 부담을 줍니다. 단백질은 남지만 지방과 당분이 너무 많기 때문이죠. 가장 좋은 방법은 데치거나 구운 두부, 삶은 콩 또는 청국장과 같은 발효콩 형태입니다. 이렇게 조리하면 영양소 손실이 적고 장내 흡수도 훨씬 높습니다. 한 가지 흥미로운 실험이 있습니다. 한국식품연구원에서 65세 이상 노인 60명을 대상으로 4주간 두부 아침 식사 프로그램을 진행했습니다. 매일 아침 두부 반 모약 100g를 섭취한 그룹은 하체 근육력이 평균 8% 증가했고 혈중 염증 지표 CRP는 15% 감소했습니다. 연구진은 이를 단백질의 질이 아니라 섭취 시점과 형태가 근육을 결정한다는 결정적 근거로 발표했습니다. 여러분의 아침 식탁에 두부가 있습니까? 하얗고 부드러운 한 모의 두부가 사실은 근육과 혈관을 지키는 천연 방패입니다. 달걀과 함께 먹으면 동식물성 단백질의 흡수율이 상승해 시너지 효과를 냅니다. 오늘 아침 달걀을 드셨다면 내일은 그 옆에 두부 한 조각을 놓아보세요. 그 순간 여러분의 몸속 근육이 다시 숨을 쉬기 시작할 것입니다. 이제 세 번째 생명선 음식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근육을 회복시키면서 염증을 줄여주는 단백질과 지방의 완벽한 조화, 바로 연어와 등푸른 생선입니다. 달걀과 두부가 근육의 기본 재료라면 연어와 등푸른 생선은 근육을 보호하는 방패막입니다. 이 음식에는 단백질과 더불어 오메가3 지방산, EPA, DHA, 이 풍부하여 근육의 염증을 억제하고 회복 속도를 빠르게 합니다. 즉, 근육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지키는 역할을 합니다. 많은 분들이 생선은 뇌에 좋다고 알고 있지만 최근 연구에 따르면 오메가3는 근육에도 직접 작용합니다. 미국 워싱턴 대학교의 연구에 따르면 60세 이상 노인에게 6개월 동안 오메가3 보충제를 투여했더니 근육 단백질 합성률이 30% 이상 증가했습니다. 이는 단순한 지방의 효과가 아니라 오메가3가 근육 세포막을 유연하게 만들어 아미노산 흡수를 촉진하기 때문입니다. 이런 이유로 의사들은 오메가3를 근육의 윤활유라 부릅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연어에는 비타민 D가 풍부하여 근육의 수축과 신경 자극 전달을 돕습니다. 비타민 D가 부족하면 근육의 힘이 떨어지고 낙상 위험이 2배로 높아집니다. 특히 실내 활동이 많은 노년층에게는 햇빛 대신 비타민 D가 들어있는 식단이 절실합니다. 따라서 연어, 고등어, 꽁치 같은 등푸른 생선은 단백질과 비타민 D를 한 번에 공급하는 근육의 복합 영양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음식에도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일부 분들은 비린내 때문에 생선을 기피하거나 구울 때 태워서 먹는 경우가 있습니다. 문제는 과도한 열조리가 단백질의 구조를 파괴하고 오메가3 지방산을 산화시켜버린다는 것입니다. 가장 좋은 조리법은 약불에서 천천히 구운 연어 또는 찐 형태의 고등어입니다. 또한 구운 생선 위에 레몬즙을 뿌리면 산화를 줄이고 비린내를 완화시켜줍니다.
여기서 조금 흥미로운 이야기가 있습니다. 노르웨이의 한 시골 마을에서는 70세 이상 노인의 80%가 매일 아침 훈제 연어와 통밀빵, 요거트를 함께 먹습니다. 이 식습관 덕분에 그 마을의 노인 낙상률은 유럽 평균의 1.3 수준에 불과했습니다. 의사들은 이를 단백질 플러스 좋은 지방 플러스 발효식품의 삼각조합 효과라고 부릅니다. 이 조합은 근육 합성을 자극하면서 염증을 줄이고 장 건강까지 회복시키는 가장 이상적인 아침 식사 패턴입니다. 하지만 기름진 생선은 살이 찌지 않나요? 라는 질문을 자주 받습니다. 놀랍게도 오메가3 지방은 지방이지만 지방을 태우는 지방입니다. 근육 내 인슐린 감수성을 높여 지방 연소를 촉진하기 때문이죠. 즉, 적당량의 연어는 살이 찌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지방을 줄이고 근육 비율을 높이는 역할을 합니다. 이제 여러분의 아침을 떠올려 보세요. 빵 대신 연어 한 조각, 버터 대신 올리브 오일, 그리고 커피 대신 따뜻한 차를 곁들여 보세요. 그 한 끼가 근육의 피로를 줄이고 하루 종일 기운을 유지시켜 줄 것입니다. 근육의 힘은 결국 염증이 없는 몸에서 시작됩니다. 연어와 등푸른 생선이 바로 그 염증의 불을 끄는 소방수입니다. 다음으로 소개할 네 번째 음식은 단백질만큼 중요한 에너지의 기반입니다. 근육이 제대로 자라기 위해선 탄수화물의 균형이 필수입니다. 그 역할을 완벽히 해내는 귀리와 통곡물의 비밀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달걀과 두부가 근육의 재료라면, 연어가 그 재료를 보호하는 방패라면, 귀리와 통곡물은 근육을 작동시키는 연료입니다. 근육은 단백질만으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에너지가 있어야 근육이 수축하고 단백질이 근육으로 합성될 수 있습니다. 즉, 탄수화물은 근육의 점화 스위치인 셈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탄수화물이라고 해서 아무거나 먹으면 안 됩니다. 흰쌀, 흰빵, 설탕처럼 정제된 탄수화물은 혈당을 급격히 올렸다가 떨어뜨리며 오히려 근육 단백질을 분해시킵니다. 반면 귀리와 통곡물은 천천히 흡수되어 안정된 에너지를 공급하고 인슐린을 급상승시키지 않아 근육 손실을 막습니다. 이 차이가 바로 살찌는 탄수화물과 근육을 살리는 탄수화물의 경계입니다. 귀리는 특히 60세 이후에 꼭 필요한 베타글루칸, 비글루찬을 풍부하게 함유하고 있습니다. 이 성분은 혈중 콜레스테롤을 낮추고 혈관의 염증을 줄이며 근육에 영양을 공급하는 미세 혈류를 개선합니다. 즉, 귀리는 단순히 에너지 식품이 아니라 혈관까지 함께 단련하는 근육식품입니다. 게다가 단백질 함량도 꽤 높습니다. 귀리 100g당 약 13개 단백질. 탄수화물 속에 단백질이 공존하는 드문 식품이지요. 영국 옥스퍼드대 연구팀은 아침 식사로 귀리죽을 8주간 섭취한 노인과 흰빵을 먹은 노인을 비교했습니다. 그 결과 귀리 그룹은 근육 피로도가 27% 낮고 혈당 변동폭이 절반 이하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단백질 흡수 효율이 18% 증가했는데 이는 귀리 속 복합 탄수화물이 단백질 대사를 안정적으로 유지시켜준 덕분입니다. 이처럼 탄수화물과 단백질의 균형이 잡힌 식단이야말로 근육 건강의 진짜 핵심입니다. 귀리 외에도 현미, 보리, 퀴노아, 통밀빵 같은 통곡물은 모두 좋은 선택입니다. 특히 퀴노아는 완전 단백질 곡물로 불릴 만큼 아미노산 구성이 완벽합니다. 현미는 마그네슘과 비타민 B군이 풍부하여 근육의 긴장을 완화하고 피로 회복을 돕습니다. 하루 한 끼 흰쌀밥을 현미나 귀리로 바꾸는 것만으로도 근육대사 효율이 10% 이상 개선됩니다. 하지만 많은 분들이 귀리는 맛이 없고 질긴데 어떻게 먹나요? 라고 묻습니다. 비결은 단순합니다. 귀리를 전날 밤 물에 불려두고
아침에 두유나 요거트에 섞어 드세요. 또는 삶은 달걀, 구운 두부, 연어 조각을 곁들이면 완벽한 아침 근육식이 완성됩니다. 이 한 그릇이 단백질, 탄수화물, 지방, 비타민, 미네랄의 완벽한 조화를 이룹니다. 캐나다 노화 영양학회는 이를 밸런스 브렉퍼스트라 부릅니다. 단백질과 탄수화물을 함께 섭취하면 인슐린이 단백질을 근육 안으로 운반하는 효율이 2배로 증가하기 때문입니다. 즉, 단백질만 먹으면 절반만 흡수되지만 귤이나 통곡물과 함께 먹으면 2배의 근육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의 아침을 상상해 보세요. 따뜻한 귀리죽 한 그릇, 삶은 달걀 하나, 구운 두부 몇 조각, 그리고 연어 한 점. 이 조합은 단순한 식사가 아니라 근육 회복의 공식입니다. 몸이 가벼워지고 마음이 안정되는 이유는 단순합니다. 근육은 단백질로 만들어지지만 탄수화물이 있어야 살아 움직입니다. 다음으로 소개할 5번째 음식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근육 흡수를 결정짓는 숨은 장기, 바로 장창입니다. 근육을 살리는 마지막 연결고리, 요거트와 발효식품의 비밀을 이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근육을 만든다는 말은 결국 단백질이 몸에 흡수된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단백질을 아무리 많이 먹어도 흡수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이때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기관이 바로 장창, 즉 우리의 소화기관입니다. 그래서 요거트와 발효식품은 근육보다 더 중요한 장 근육을 살리는 음식이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요거트에는 유산균과 단백질이 함께 존재합니다. 이 유산균은 장벽을 강화하여 단백질 흡수율을 높이고 염증을 줄이며 면역 기능까지 향상시킵니다. 실제로 서울대학교 식품영양학과 연구에서는 60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6주간 요거트를 매일 한 컵씩 섭취하게 한 결과 혈중 단백질 농도가 15% 증가했고 근육 합성 효율도 눈에 띄게 높아졌습니다. 이는 유산균이 장내 환경을 바꾸어 단백질이 근육으로 전달되는 통로를 열어주었기 때문입니다. 특히 주목할 점은 유산균의 다양성입니다. 한 종류의 요거트만 계속 먹기보다는 그릭 요거트 플레인, 요거트, 청국장 된장김치 등 발효식품을 함께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서로 다른 균들이 장내에서 균형을 이루며 단백질과 미네랄 흡수를 최적화합니다. 이것을 전문 용어로 미생물 시너지 효과 마이크로비얼 시너지라고 합니다. 유럽의 한 연구에서는 노인 500명을 대상으로 발효식품 섭취 습관을 분석했는데 발효식품을 하루 2회 이상 섭취한 그룹은 근감소증 발생률이 40% 낮았고 보행 속도도 더 빠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장내 유익균이 많은 사람일수록 단백질 대사 효소의 활성도가 높아 적은 양의 단백질로도 더 많은 근육을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즉, 장 건강이 곧 근육의 건강이라는 것이 과학적으로 입증된 셈입니다. 하지만 요거트를 잘못 먹으면 효과가 반감됩니다. 설탕이 첨가된 과일 요거트, 인공 감미료가 들어간 제품은 오히려 장내 염증을 유발합니다. 가장 좋은 선택은 플레인 요거트나 그릭 요거트에 귀릭현과 바나나를 곁들이는 것입니다. 이 조합은 유산균과 프리바이오틱스 유익균의 먹이를 함께 제공해 장내 환경을 빠르게 회복시켜 줍니다. 요거트 외에도 된장, 청국장, 김치 같은 전통 발효식품은 놀라운 효과를 보입니다. 특히 청국장은 단백질 함량이 매우 높고 나토키나제 효소가 혈액순환을 개선해 근육 속 노폐물 배출을 돕습니다. 된장은 소금이 많다고 꺼려하지만 적당량 하루 1큰술을 섭취하면 염분보다 유익균 효과가 훨씬 큽니다. 김치의 유산균은 장내 세균총을 다양화시켜 단백질 흡수를 장기간 안정적으로 유지시킵니다. 이쯤에서 흥미로운 사실 하나. 일본 교토대의
장근육 연계 연구에 따르면 유산균 섭취를 늘리면 근육 내 염증 수치 CRP가 낮아지고 근육량이 서서히 증가합니다. 이 현상은 단백질을 늘리지 않아도 나타났습니다. 즉, 장내 환경이 좋아지면 단백질 흡수 효율이 자동으로 향상된다는 뜻입니다. 근육은 결국 입으로 먹는 것보다 장이 받아들이는 능력이 더 중요합니다. 여러분의 아침 식탁에 요거트 한 컵이 있습니까? 그 한 컵이 근육으로 가는 문을 여는 열쇠입니다. 달걀, 두부, 연어 귀리 위에 요거트를 더하면 완벽한 근육 보호 조합이 완성됩니다. 이것이 바로 의학계가 말하는 근육 생명선 5대 식단도의 마지막 조각입니다. 이제부터는 반대로 여러분의 근육을 조용히 갉아먹는 잘못된 아침 습관을 살펴보겠습니다. 아무리 좋은 음식을 먹어도 이 습관을 바꾸지 않으면 모든 노력이 헛수고가 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5가지 음식이 근육을 살리는 생명선이라면 이제부터 말씀드릴 내용은 그 생명선을 끊어버리는 함정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아침엔 입맛이 없어요. 커피 한 잔이면 충분해요. 하지만 이 작은 습관이 10년 동안 여러분의 근육 30%를 빼앗는 주범이 된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아침에 커피 한 잔, 빵 한 조각으로 끝내는 식습관은 단순히 허기만 달래는 습관이 아닙니다. 의학적으로 보면 근육 해독제 머슬 톡신과 다름없습니다. 그 이유는 2가지입니다. 첫째, 카페인은 공복 상태에서 코르티솔, 스트레스 호르몬을 증가시켜 근육 단백질을 분해합니다. 둘째, 정제 탄수화물, 식빵, 잼, 시리얼은 혈당을 급상승시킨 뒤 급격히 떨어뜨려 근육 내 에너지 고가를 초래합니다. 결과적으로 몸은 단백질을 태워 에너지를 확보하려 들지요. 이것이 바로 근육이 말라가는 아침의 시작입니다. 한국노인의학회에서 진행한 연구에 따르면 아침을 거르거나 빵, 커피만 섭취하는 65세 이상 노인은 근감소 위험이 1.8배 높고 낙상률이 2배 이상 높았다고 합니다. 즉, 단 한 끼의 잘못된 선택이 근육 손실과 낙상 위험을 동시에 키우는 것입니다. 특히 여기에 설탕이 들어간 라떼, 크림빵, 잼 토스트까지 더해지면 혈당 스파이크가 반복되며 혈관 손상까지 일어납니다. 이런 습관을 10년 유지하면 단순히 근육이 약해지는 것이 아니라 심장 근육까지 약해질 수 있습니다. 문제는 이 습관이 나쁜 줄 알면서도 편해서 계속하게 되는 습관이라는 점입니다. 바쁜 아침 설거지를 줄이기 위해 입맛이 없어서 혹은 습관적으로 커피 머신 앞에 서서 한 잔으로 끝내버립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근육은 단 한 번도 편한 선택에서 지켜진 적이 없습니다. 조금의 귀찮음을 감수하고 단백질이 포함된 한 숟가락이라도 먹는 것이 근육의 생명을 연장하는 길입니다. 이쯤에서 질문 하나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아침 식사는 근육을 키우고 있나요? 아니면 근육을 갉아먹고 있나요? 몸은 여러분의 선택을 그대로 반영합니다. 달걀 하나라도 먹는 사람의 다리는 단단해지고 커피 한 잔으로 버티는 사람의 다리는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근육은 정직합니다. 먹은 만큼, 움직인 만큼 돌려줍니다. 혹시 그럼 커피를 완전히 끊어야 하나요? 라고 궁금하신가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커피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닙니다. 다만 단백질 섭취 후 30분 이후에 마시는 것이 안전한 습관입니다. 이렇게 하면 카페인이 코르티솔을 과도하게 자극하지 않고 오히려 지방 분해와 집중력 향상에 도움을 줍니다. 즉, 커피는 식사 후 보너스로는 좋지만 식사 대체품으로는 치명적입니다. 마지막으로 공복 단백질 손실을 막는 10초 습관을 하나 소개하겠습니다. 아침에 식욕이 없더라도 미지근한 물 한 컵에 요거트를 한 숟가락 섞어 마셔보세요.
이 작은 습관이 밤새 분해된 근육을 보호하고 대사 스위치를 천천히 깨워줍니다. 이후에 달걀이나 두부를 추가하면 완벽하죠. 이것이 바로 근육을 잃지 않는 최소한의 방어선입니다. 지금까지는 아침을 거르거나 커피빵으로 때우는 습관이 근육을 어떻게 해치는지 살펴봤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더 위험한 함정이 있습니다. 바로 단백질을 과하게 먹는 습관입니다. 좋은 음식도 지나치면 독이 되듯 근육도 균형을 잃으면 망가집니다. 이제 그 이야기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앞선 영상에서 단백질이 근육을 지키는 생명선이라 말씀드렸습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이 단백질이 과하면 오히려 근육을 파괴하는 독이 될 수 있습니다. 노년기에는 신장 기능이 서서히 약해지기 때문에 몸이 단백질을 완벽히 처리하지 못합니다. 즉, 너무 많은 단백질이 들어오면 신장이 그 부담을 견디지 못하고 단백질의 대사 부산물이 근육 회복을 방해하게 되는 것입니다. 흔히 이런 말을 하죠. 고기 많이 먹으면 근육 생긴다. 젊은 사람에게는 어느 정도 맞는 말일지 몰라도 60세 이후에는 다른 이야기입니다. 단백질을 과잉 섭취하면 요산, 암모니아, 크레아티닌 같은 노폐물이 축적되어 신장 세포를 손상시킵니다. 이로 인해 근육의 피로도가 높아지고 오히려 근육 단백질 합성률이 떨어집니다. 즉, 단백질이 근육을 만드는 대신 몸속 염증을 늘리고 피로를 쌓는 역효과를 낳는 것이죠. 미국 하버드대 공중보건대학의 연구에 따르면 하루 체중 1kg당 단백질을 2g 이상 섭취한 노인은 신장 기능 저하 위험이 2.6배 높았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 체중 60kg인 사람이 하루 120g 이상의 단백질을 꾸준히 섭취한다면 오히려 근육이 줄고 부종이 생길 가능성이 높다는 것입니다. 적정량은 체중 1kg당 111.22g, 즉 60kg이면 61일 10월 7레라즘 정도가 이상적입니다. 이는 달걀 2개, 두부 반모, 생선 한 토막, 요거트 한 컵으로 충분히 채워질 양입니다. 단백질 과잉은 또 다른 부작용을 만듭니다. 칼슘 손실입니다. 단백질 대사 중 발생하는 산성 부산물이 몸의 산도 균형을 깨뜨리면서 뼈에서 칼슘을 끌어내 중화하려 하기 때문이죠. 결과적으로 골밀도 감소와 근육 약화가 동시에 진행됩니다. 그래서 단백질을 늘릴 때는 반드시 야채 통곡물 칼슘 식품과 함께 먹어야 합니다. 이 균형이 깨지면 근육 식단이 아니라 피로 식단이 되어버립니다. 이쯤에서 반론도 있습니다. 일부 학자들은 노년층은 단백질을 더 많이 먹어야 근육이 유지된다고 주장합니다. 일리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 말은 운동과 병행할 때만 유효합니다. 단백질 섭취량을 늘리려면 반드시 그만큼 운동으로 쓰여야 할 통로가 열려 있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단백질이 근육으로 가지 못하고 지방이나 노폐물로 남습니다. 즉, 많이 먹기보다 잘 쓰기가 중요합니다. 하버드 연구팀은 이런 결론을 내렸습니다. 근육은 단백질로 만들어지지만 단백질이 근육을 보장하지 않는다. 이 말의 핵심은 바로 균형과 타이밍입니다. 아침에 단백질을 섭취하고 하루 중 움직임을 유지하며 밤에는 충분히 쉬는 것. 이 세 가지가 어우러져야 단백질은 진짜 근육으로 변합니다. 그렇다면 단백질 과잉의 함정을 피하면서도 근육을 지킬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답은 음식의 다양성과 적절한 분배입니다. 달걀, 두부, 생선, 귀리, 요거트를 번갈아 섭취하고 하루 3끼에 균등히 나누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하루 2끼만 단백질이 들어가도 근육 유지 효과는 80% 이상 확보됩니다. 즉, 한 끼에 몰아먹기보다 나누어 먹기가 근육의 생명선입니다. 이제 여러분께 묻고 싶습니다. 혹시 요즘 단백질 보충제를 챙겨 드시나요? 그렇다면
오늘부터는 얼마나 먹느냐보다 어떻게 먹느냐를 먼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단백질은 약이 될 수도 있고 독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근육은 단백질의 양이 아니라 균형과 리듬으로 자랍니다. 다음 섹션에서는 근육이 사라질 때 몸이 보내는 조용한 경고 신호를 알아보겠습니다. 이 신호를 놓치면 회복까지 1년이 걸릴 수도 있습니다. 근육이 약해지는 건 갑자기 일어나는 일이 아닙니다. 몸은 늘 먼저 조용한 신호를 보냅니다. 문제는 우리가 그 신호를 무시한다는 점입니다. 대부분의 분들은 이렇게 말하죠. 요즘 좀 피곤하네. 무릎이 약간 시큰거리네. 계단 오르기가 귀찮네. 그러나 이것이 바로 근육이 사라지고 있다는 첫 번째 경고입니다. 의학적으로는 이런 신호를 프리사르코페니아, 피르이살초페니아, 즉 근감소 전 단계라고 부릅니다. 근육량은 아직 정상 범위 안에 있지만 근력과 균형감이 서서히 떨어지는 단계입니다. 이 시기를 지나면 일상적인 활동, 의자에서 일어나기, 계단 오르기, 장보러 나가기가 점점 버겁게 느껴집니다. 서울 아산병원 연구에 따르면 이 단계에서 아무 조치를 하지 않으면 1년 이내 근육량의 20%가 감소한다고 합니다. 즉, 눈으로 보기 전에 이미 몸 안에서는 근육이 빠르게 녹아내리고 있는 것이죠. 이 신호는 외형보다 감각으로 먼저 느껴집니다. 아침에 일어났을 때 몸이 무겁고 걸음이 짧아지고 일상 속에서 의자에서 일어날 때 허벅지가 탁 하고 떨리는 느낌. 이건 단순한 피로가 아닙니다. 근육이 제 기능을 잃기 시작했다는 표시입니다. 몸의 중심 근육 코어이 약해지면 허리 통증, 어깨 결림, 심지어 소화불량까지 이어집니다. 왜냐하면 내장도 결국 근육이기 때문입니다. 근육 손실의 또 다른 신호는 체중 변화 없이 체형이 변하는 것입니다. 몸무게는 그대로인데 팔이나 허벅지가 얇아지고 복부가 늘어나는 경우, 이는 근육이 줄어든 자리에 지방이 들어찬 상태, 즉 근감소 비만팔입니다. 이 상태가 지속되면 대사질환, 당뇨, 고혈압, 심장질환의 위험이 폭발적으로 증가합니다. 근육이 약해질수록 혈당을 잡는 능력도 떨어지고 인슐린 저항성이 높아지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흥미로운 연구 하나를 소개하겠습니다. 일본 게이오대 노아연구소는 70세 이상 노인 1000명을 5년간 추적 조사했습니다. 그 결과 앉았다 일어나는 동작에 4초 이상 걸리는 사람은 근감소 진행률이 2.5배, 하루 걸음수가 2000보 미만인 사람은 낙상 위험이 3배 높았습니다. 즉, 움직임이 줄어드는 순간 근육의 시계는 빠르게 거꾸로 돌아간다는 뜻입니다. 이런 신호들은 단순한 노화의 과정이 아닙니다. 우리 몸은 여전히 회복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육은 한번 줄어들면 돌아오지 않는다고 생각하지만 사실 회복이 가장 빠른 조직 중 하나입니다. 단 4주만 꾸준히 관리하면 근육 합성 효율이 다시 올라가고 보행 속도와 균형감이 돌아옵니다. 몸은 항상 회복을 원합니다. 우리가 신호를 알아차리고 도와주기만 하면 됩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의 몸은 무언가를 말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예전보다 몸이 가벼운가, 무거운가? 걸을 때 다리에 힘이 들어가나, 흔들리나? 이 두 가지 질문에 무겁다, 흔들린다고 느껴진다면 그건 이미 신호입니다. 근육은 소리치지 않습니다. 그저 조용히 줄어들 뿐입니다. 그 조용한 신호를 듣는 것이 회복의 첫걸음입니다. 다음 섹션에서는 그 신호를 되돌리고 근육을 되살리는 아침 루틴을 구체적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루틴은 하루 10분이면 충분하지만 근육의 시계를 다시 앞으로 돌리는 놀라운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육은 하루아침에 사라지지 않듯
하루아침에 회복되지도 않습니다. 하지만 매일 10분의 루틴으로 근육의 시계를 되돌릴 수 있습니다. 의학적으로 증명된 이 루틴은 아침의 단백질 섭취와 더불어 근육 합성 스위치를 켜는 생활 리듬을 만드는 핵심 열쇠입니다. 첫 번째 단계는 기상 후 3분 스트레칭입니다.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몸을 일으키기 전 침대 위에서 무릎을 가슴 쪽으로 천천히 당겨보세요. 그리고 팔을 머리 위로 쭉 뻗으며 10초간 호흡을 깊게 합니다. 이 간단한 동작이 혈류를 깨우고 밤새 굳어있던 근육세포를 자극합니다. 특히 허리와 허벅지 근육에 혈액이 돌기 시작하면서 근육 합성을 돕는 효소 mTOR가 활성화됩니다. 두 번째 단계는 물 1컵 플러스 단백질 아침 식사반입니다. 수면 중 체내 수분이 300와 500ml를 증발되기 때문에 아침에 첫 물 1컵은 근육 대사를 깨우는 기폭제가 됩니다. 그 다음 달걀 1개나 요거트 1컵, 두부 반 모처럼 소화가 잘 되는 단백질을 섭취하세요. 이 조합이 바로 근육 회복의 스위치를 켜는 식사입니다. 물과 단백질이 만나면 체내 아미노산 순환이 활발해지고 밤새 분해된 근육이 재건을 시작합니다. 세 번째 단계는 햇빛 5분 플러스 가벼운 걷기와더입니다. 햇빛은 비타민 D 합성을 촉진해 근육과 뼈의 기능을 강화합니다. 실제로 일본 가고시마 대학의 연구에 따르면 아침 10분 걷기만으로도 근육 단백질 합성률이 25% 증가했습니다. 햇빛이 눈을 자극하면 멜라토닌이 줄고 대신 세로토닌이 분비되어 하루의 리듬이 회복됩니다. 즉, 단백질이 근육의 재료라면 햇빛은 그 재료를 사용하는 건설 신호인 셈이죠. 네 번째 단계는 작은 근력 자극입니다. 벽을 밀기, 의자에서 천천히 일어나기, 발끝 들기 등 1분짜리 동작이면 충분합니다. 이 작은 자극이 근육 내 혈류를 증가시키고 근육세포 내 미토콘드리아를 깨워 에너지 생산을 활성화합니다. 중요한 건 무리하지 않는 것입니다. 오히려 매일 꾸준히 자극을 주는 것이 근육의 재생력과 지속성을 높입니다. 이 4단계 루틴은 단순한 습관이 아닙니다. 근육의 생리 리듬을 회복시키는 과학적 타이밍 구조입니다. 아침 스트레칭으로 혈류를 열고 물과 단백질로 재료를 채우고 햇빛과 움직임으로 신호를 보내는 것, 이 세 가지가 합쳐져야 근육은 다시 작동하기 시작합니다. 실제로 서울대병원 노인의학팀의 실험에서 이 루틴을 4주간 실천한 노인그룹은 하체 근육량 7% 증가, 균형 유지력 20% 향상이라는 결과를 보였습니다. 여기서 가장 놀라운 사실은 이 루틴은 나이에 상관없이 효과가 있다는 것입니다. 70세든 80세든 심지어 90세 이후라도 근육은 여전히 반응합니다. 근육은 나이를 세지 않습니다. 그저 움직임과 영향이 있는가 미시테 만을 묻습니다. 오늘 10분을 투자하면 내일의 계단이 가벼워집니다. 이것이 바로 근육이 늙지 않는 아침의 비밀입니다. 이제 모든 준비가 끝났습니다. 이 10분 루틴과 5대 음식, 그리고 작은 의지가 합쳐질 때 근육은 다시 성장하고 하루의 자신감이 되살아납니다. 다음 마지막 섹션에서는 지금까지의 여정을 정리하며 여러분께 드리고 싶은 진심 어린 메시지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제 여러분은 근육을 지키는 5가지 음식과 근육을 해치는 3가지 습관, 그리고 근육을 되살리는 아침 루틴까지 모두 알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이제 남은 건 단 하나, 지금 시작하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 시작해도 늦지 않았을까요? 하지만 의학은 분명히 말합니다. 근육은 나이를 기억하지 않습니다. 움직이는 순간 다시 성장합니다. 제가 병원에서 만난 한 78세 여성 환자분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그분은 계단 오르기가 힘들어 한층을 오르는데 10분이 걸렸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 달걀 1개, 두부 반모, 귀리죽 1그릇으로 아침을 바꾸고 제가 알려드린 10분 루틴을 매일 꾸준히 실천했습니다. 3개월 후 그분은 지팡이 없이 병원 계단을 오르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선생님, 제 다리가 다시 제 것이 된 것 같아요. 그 한마디가 지금도 제 마음에 남아 있습니다. 근육이란 단순히 힘을 내는 기관이 아닙니다. 삶의 자유를 지키는 마지막 장기입니다. 근육이 있으면 걷고, 움직이고, 웃을 수 있습니다. 근육이 약해지면 마음까지 위축되고 세상이 좁아집니다. 그래서 저는 늘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근육은 단백질로만 키우는 게 아니라 희망으로 유지되는 조직입니다. 희망이 사라질 때 근육도 약해지고 희망이 살아날 때 근육도 다시 깨어납니다. 이제 여러분께 부탁드립니다. 내일 아침 달걀을 삶아보세요. 그 위에 두부 1조각을 더하고 작은 요거트 1컵을 곁들이세요. 가능하다면 햇빛 아래에서 천천히 걷기 시작하세요. 그 한 걸음이 바로 근육의 부활을 알리는 첫 신호입니다. 작은 실천 하나가 10년 뒤의 건강을 바꿉니다. 이제 댓글로 여러분의 도시 이름을 남겨주세요. 저는 서울입니다. 저는 부산입니다. 저는 제주입니다. 어디에 계시든 그곳이 바로 근육이 다시 살아나는 시작점입니다. 그리고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더 많은 분들과 이 정보를 나눠주세요. 당신의 클릭 한 번이 또 다른 누군가의 근육을 지키는 힘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꼭 기억하세요. 지금부터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작게라도 시작하면 근육은 반드시 반응합니다.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함께 제대로 해냅시다. 지금까지 듣기만 해도 튼튼해지는 튼튼 라디오였습니다. 건강한 하루 보내세요.